자,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죠. 자, imagine 이건 동사죠. 자, 동사가 앞에 있으면은 뭐 보통 명령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명령어라기보단 자, 뭐뭐 해보자 이런 뜻 같아요. 자, 상상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의 유니버스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Just like a flat land 아주 평평한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2D를 말하죠. 2차원 어떤 우주를 상상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마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 부분은 이제 칼세건의 설명 부분이겠죠. 자, except that unbeknownst to the inhabitant 거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unbeknownst 모르고 있는 것을 빼면은 자, 뭐 모르고 있다는 건 어떤 걸 모르고 있을까요? 이 뒤에 이어서 나오겠죠. 자, their two-dimensional universe가 is curved through third physical dimension. 그러니까 3차원으로 curved through니까 굽어져 들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거주자들은 unbeknown 한 상태. unbeknown 그냥 보통은 이렇게 씁니다. unbeknown 이렇게 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지만 그 플랫랜드가 이렇게 만약 제가 뭐 정확하게 그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세상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어떤 2차원 존재들이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떠나요.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들이 위에 있다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그냥 2차원 평면만 돌아다니지 위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죠. 여긴 다른 차원이니까. 하지만 3차원의 존재가 우리 같은 지금 인간 같은 3차원 존재가 이 상태를 보면은 우리는 이 2차원 존재들이 사는 이 동네가 3차원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 커브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만 이 2차원 존재들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3차원 존재들이 우리들도 4차원 존재 4차원 형태로 공간이 굽어져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 챕터 10에서 그 차원에 관련된 우주 아마 이 전 영상이 그 우주에 관련된 그 끝 영원의 끝이죠. 이 제목이 영원의 끝인데 그러면서 이 우주가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뭐 웜홀 얘기도 하고 블랙홀 얘기도 하면서 굽어져 있고 그 실질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이제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대부분 학계에 받아들이는 뜻이면서 우주 자체가 4차원이라는 게 거의 확실하죠. 시간 차원이라는 시간을 하나의 차원으로 받아들였을 때 4차원이라는 게 확실한데 그걸 이제 우리는 3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4차원의 공간에 사는 이 공간의 곡률, 커브되어 있는 상황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죠. For all we know.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저도 어디서 봤는데 FAW know라고 합니다. FAWK죠. 이렇게 그냥 뭐 채팅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해석이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 영미인들의 말 버릇 같은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뭐 이런 식의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요. 다른 말을 화제를 전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어쨌든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for all we know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화자가 하려는 말은 뒤에 바로 이제 이어지죠. There may be many other universes. 자, 어쩌면이죠. maybe 어쩌면 많은 다른 우주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간에 많은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른다. 자, perhaps 어쩌면 they 이 우주들이죠. 우주들은 존재합니다. in some sense. 이때는 어떤 의미로는 이렇게 이건 이제 해석할 필요 없겠죠. They are nested 품어져 있다라는 거죠. be nested니까 수동태죠. within one another 그러니까 다른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잡 은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는 우주라고 합시다. 물론 우주가 이렇게 경계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것도 어딘가의 또 하나의 일부, 어떤 다른 우주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내용이죠. 네스티드란 말은 이제 둥지죠. 이렇게 둥지에 어떤 알이 이렇게 있듯이 품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렇다. 많은 우주들이 있는데 그 우주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품어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또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약간의 그 힌두교 이전 영상이 아마 힌두교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힌두교의 그 우주 속의 우주, 계속 도교 사상이죠. 일종의 꿈 속의 또 꿈, 이런 식으로 인셉션 같기도 하네요. 그런 계층 구조를 이루는 우주를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보죠. 자, there is, 자, we are told, 우리가 들은 거죠. 우리가 들은 것처럼 there is a infinity hierarchy, 자, 무한의 어떤 계층 구조 of universes, 우주들의,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주 속에 우주가 있는 그런 무한의, 근데 그게 무한입니다. infinite니까 무한의 계층 구조가 있다. 우리가 뭐 흔히 들은 이야기죠. 이런 것들은. So that, 그리하여 an elementary particle, 어떤 하나의 기본 입자죠. 뭐 이거는 뭐 원자보다 작은 소립자 정도 되겠죠. 쿼크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전자가 되겠죠. 일렉트론. such as 같은, the electron 같은, in our universe, 우리의 우주가, 그러니까 일렉트론 같은, 그리고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우주가 만일 penetrate, 통과한다면 the reveal itself to be an entire closed universe. 콤마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자, there is, 있을 수 있습니다. an infinite hierarchy of universe가. 그리고 또 이제 컴마니까 빼고요. 어떤 such as an electron, 전자 같은. 그리고 이것도 빼야겠죠. 만약 그 안에 들어간다면은 드러납니다. 그거 자체가 to be an entire closed universe. 그러니까 전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안도 닫힌 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굉장히 작죠. 전자가 굉장히 작고, 전자는 이제 세상을 이루고 있는 어떤 이렇게 기본 입자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안에도 우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또 우주가 있고, 이렇게 무한히 많은 우주의 전자의 개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전자의 개수 안에 개수만큼 이제 또 우주가 다 있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읽을 때 굳이 자꾸 이렇게 컴마 부분에 신경 쓰면서 읽으면은 이게 한국말과 다르기 때문에 다 꼬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컴마는 그러니까 제쳐두고 일단 만약에 그냥 리니어하게 쉽게 읽으실 수 있으면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읽기가 이런 컴마 때문에 좀 걸리적거린다 싶으시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컴마를 건너뛰고 읽어보시면 좀 더 읽기가 편해집니다. 문장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근데 그냥 there is, we are told, 우리가 들은 것처럼 무한의 계층 구조가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an elementary particle, 예를 들어서 전자 같은 거, 우리의 우주가 있을 어떤 우주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우주니까. 만약 penetrate, 뚫고 들어간다면 reveal, 드러납니다. 그거 자체 전자겠죠. itself to be an entire, 완전히 닫힌 하나의 우주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좀 번거롭죠. 확실히 리니어하게 읽더라도 한국 사람한테는 이게 좀 어색한 그런 수식 방식이죠. 한국어는 이게 앞쪽에 다 있죠. 근데 영어는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자, 다음 보죠. 또 이게 이제 벌써 챕터 10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poised. poised는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역시 여기선 동사로 쓰였죠. 위치로 봤을 땐 동사로 보는 게 낫겠죠. 자, 이거는 뭐 준비를 하다. 사전에는 뭐 만반의 태세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사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준비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t the edge of forever, 영원의 어떤 끝에서 준비를 해보자. 뭘 준비할까요? We would jump off. jump off는 이제 뛰어서, 이 엣지가 여기 이렇게 경계선이 있으면 뛰어서 영원 forever 쪽으로 도약해서 나가보자 이런 겁니다. 우주에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마지막 챕터 10,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우주에 대해서 이제 칼 세이건이 소개를 하면서 일단 우리 한번 함께 그 속으로 뛰어들어 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말로써 챕터 10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챕터 11이죠. The Presence of Memory, 기억의 presence가 아니에요. persistence죠. persistence.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persistent, 유지가 되는지, memory. 그러니까
유지된 기억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유지된 기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거의 기억이겠죠. 자, in this rich aquatic environment, in this 풍부한 수생 환경이죠. 물이 그러니까 풍부한 수생 환경 속에서 many relatively intelligent creature, 지적인 creature, 상대적으로 지적이란 뜻이죠. 많은 상대적으로 지적인 크리처들은 live, 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전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적이다라는 것과 또 뭐죠? 현명하다는 것. 이 코스모스에서는 이 칼 세이거는 이것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어떤 굉장히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상태를 말하고요. 현명하다는 건 이 데이터는 없지만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적응된 상태를 이제 현명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과 현명한 사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에? 현명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인간처럼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지만 현명한 사람과는 좀 일단 둘은 가치가 전혀 다른 가치라는 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코스모스를 보시면.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어떤 여기 이제 고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고래를 보시면 고래라든가 또 누구죠? 개 있죠. 우리 또 굉장히 똑똑하죠. 얘네들 보면은. 근데 우리 인간은 얘네들의 그 열등함을, 이 지적인 부분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에 사람이 조금 있고 전부 개들만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개가 사실 지구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아무리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구의 주인은 개죠. 그럼 개를 아마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구라는 환경에 적응할 때는 지적인 부분보다 현명한 부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인간의 시각은 항상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이 relatively한 인텔리전트한 크리처를 받아들이는 거를 좀 선천적으로 꺼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열린 눈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현명한 크리처들이 있죠. 지구에 있는 생물들은 다 제가 보기엔 인텔리전트한 크리처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지구 45억 년간 적응해서 살아남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다 현명한 겁니다. 어쨌든 자, 이야기를 이어가죠. 일단 이거 지금 자, some with, 그 다음 이제 추가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 몇몇은 with 8 appendage, appendage는 어떤 부속물이죠. for grasping, 잡기 위한 부속물이 8개가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문어죠. 문어가 다리가 8개죠. 그리고 해양생물 중에 자, 인텔리전트한 크리처에 속하죠. 문어가 머리가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others, 문어 중에 이제 다른 것들이죠.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냐? that communicate 합니다. 의사소통도 해요. 심지어 amo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사이에서 by changing, 변화시킴으로써 an intricate, 복잡한 패턴을 of bright and dark, 밝고 어두운 어떤 모팅, 점음, 반점이죠. 반점을 만드는 거죠. 모팅은 이거는 만들므로써 on their body. 그러니까 문어들 이렇게 보시면 문어는 이렇게 하고 다리가 이렇게 생겼죠. 눈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보호색이 굉장히 여기 이제 얼룩덜룩한 보호색들이 주변 환경에 딱 맞춰서 신기하게 흡수되는 보호색으로 이제 만들죠. 그리고 같은 문어를 만나면 이 문어들이 이런 패턴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이제 감정들을 이제 정보 교환을 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이제 시각도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 주변색과 정확히 동조하는 어떤 위장 패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런 것들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이런 보호색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부분, 우리가 단지 문어를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문어보다 우수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그 능력을 진화시키는데 얼마나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진화의 그 대가를 치렀을까 생각해 보면 상당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자, 다음 보죠. Those ancestors of the whales, 즉 고래가 나오죠. 고래의 조상들이 있는데 이 조상들은 who relied on, 의존했습니다. this sense, 그들의 감각, to locate, 위치를 파악하는데, 누구? mate, 어떤 자기의 짝이죠. 짝의 위치 또는 아기의 위치 또는 predator, 포식자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to locate 이제 위치를 파악하다라는 동사니까 거기에 그들의 어떤 센스, 감각기관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did not leave, 남기지 못했습니다. 많은 offspring, 많은 자손을 남기지는 못했다. 고래가 실질적으로 지금 바닷속에 사는 고래를 보시면은 고래 꼬리는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되죠? 이렇게 이제 눈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고래는 여기에 이제 그 초음파를 내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 초음파를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데, 이 물속에서 왜 초음파를 쓰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 소리는 공기 중보다 물속에서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초음파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어떤 빛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그리고 회절성이 높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어도 그대로 이렇게 또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이 초음파를 사용한 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전에 이 고래 조상들은 육지에 살았죠. 육지에 살았을 때는 어디에 의존했을까요? 이 그들의 센스, 후각이라든가 혹은 시각에 많이 의존을 했겠죠. 그러한 센스로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자신들의 메이트나 아이를 찾는데, 물속은 이제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프레데이터에게 많이 발각도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옵스프링을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문장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 내용이 이제 좀 생소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자, 다음 마지막 문장 보죠. Occasionally, a group of whales. 자, 우연이죠. Occasionally니까 순전히 우연히 어떤 한 무리의 그룹들, occasionally, leave, 떠납니다. 그들의 winter water, 그 겨울 바다겠죠. 이 water s가 붙어 있으니까 이건 바다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겨울 바다를 떠납니다. occasionally. 그러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때로. 그러니까 보통 고래들이 이렇게 굉장히 큰 이렇게 북극 쪽에서 크릴 새우를 먹다가 새끼를 낳으면 밑에까지 적도 부분까지 이동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요.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래 무리들이 북극 근처에 사는데 그룹의 이 무리들이 리브, 떠납니다. 떠날 것입니다. 그들의 겨울 워터, 그들 아마 겨울이 되면 떠나는 것 같아요. 너무 추워지니까. 그래서 따뜻한 데 가서 고래의 아기들을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in the midst, 한창일 때죠. in the midst, 한창일 때, a song, 노래가 한창일 때, 그리고 6 months later, 6개월 후 return to, 돌아와서 to continue, 계속하기 위해 돌아옵니다. at precisely, 매우 정확하게 the right note, right note는 오선지죠. 오선지에 있는 어떤 음계를 말하죠. 이런 음계를 말하는데, 이 노래가 한창일 때 떠났는데 리턴해서 돌아왔는데 이어서 한답니다. to continue, 그것도 아주 정확한.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끊고 이 적도로 갔다가 다시 6개월 후 리턴했을 때 이 끊어진 부분부터 또 노래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마치 there had been no interruption.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돌아왔다가 다시 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그대로 이 악보들이 이어져서 노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이제 신기한 부분은 뭐냐면, 이 고래가 부르는 노래의 이 악보가 굉장히 길다고 해요. 뭐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이 그 챕터 11을 보시면은 그 어떤 정보의 양, 바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검은색 혹은 흰색 두 개 있으면 이제 이 1바이트죠. 그리고 요게, 그러니까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1바이트죠. 만약에 그럼 2바이트는 뭘까요? 4개를 표현하죠.
그래서 2의 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2시간의 노래를 하려면 바이트가 아니라 몇 메가바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래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그 이동량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을 제외한 지적인 생명체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적인 부분이 어떤 데이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데이터라고 했을 때 고래는 굉장히 지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만큼 지적인 동물인데 단지 어떤 무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 뿐이죠. 호전성이 없다 뿐이지 지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인간에 버금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간의 그 호전성 때문에 고래를 잡아먹는다는 게 이제 우스운 일이죠. 지구에 이제 얼마나 그 지적 생명체가 많지 않죠. 인간이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잔인한 어떤 포유류죠. 그리고 이제 고래가 있고, 고래는 이제 굉장히 평화로운 지구에 이득을 주는 동물이죠. 뭐 코끼리도 굉장히 또 지적인 동물이죠. 근데 인간이 다 얘네들의 어떤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포유류죠. 그러니까 어느 게 지적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어떤 공격성이 높다고 해서 지적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럼 더 공격적인 어떤 외계인이 와서 얘를 죽여버리면은 얘가 그냥 갑인 거죠. 그렇죠? 얘가 갑입니다. 짱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걸로 그러니까 판가름하면은 다 죽어야 돼요. 제일 센 놈 한 놈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호전성 자체는 어떤 지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생존을 판단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생존을 오히려 위협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일단 말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